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문제 8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입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두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 8번 별표 크게 할게요, 여러분. 문제 8번 큰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요, 대칭축에 관련된 문제는 풀어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 8번을 통해서 대칭축을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건데요. 요거 한번 볼게요. y 꼴 x분의 1 함수의 특징은요, 총 4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정의역에 제한이 생긴다. 두 번째, 대칭 기준점이 존재한다. 세 번째, 대칭축이 있다. 네 번째, 점근선이 존재한다. 사실은요,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처음이자 끝입니다. 점근선이 존재하면 점근선의 교점을 대칭 기준점으로 가지고 대칭축 또한 기울기는 뿔마 1이면서 대칭 기준점을 지나는 직선 두 개가 대칭축이었거든요. 오늘은요, 아니 8번 문제는요, 특히 이 대칭축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리함수를 평행이동하면은요, 이 네 가지도 똑같이 평행이동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대칭축도 똑같이 평행이동이 됩니다. 문제 8번 한번 풀어볼게요. 주어진 문제를 이렇게 살짝 바꾸겠습니다. 주어진 식을요.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이 분자의 위치를 살짝 바꿀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꾸고 나면 x 점근선 눈에 바로 보입니다. y 점근선도요, 여러분 눈에 바로 보여요. 마이너스 3이라고 안 하고요. 1분의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 점근선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다. 이 아이는요, 대칭 기준점, 점근선의 교점이요, 대칭 기준점도 되고요. 점근선의 교점이 대칭 기준점, 요거 대칭 기준점이 됩니다. 두 번째, 뭐였지요? 대칭축이요. 대칭축이요. 기울기가 뿔마 1이면서 대칭 기준점을 지나는 직선 두 개였어요. 그 관련된 문제거든요. 지금 문제 8번에 보면 두 개의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와 y는 x 플러스 b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 두 개가 대칭축이라는 뜻입니다. 아, 대칭축은요, 선생님. 기울기 뿔마 1입니다. 당연히 기울기 뿔마 1이지요? 뭘 지나가야 해요? 대칭 기준점, 점근선의 교점, 그걸 지나가야 해요. 요거 두 개 지난대요. 이거 두 개 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지난대요. 지난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대입하겠습니다. y 대신에 마이너스 3, x 대신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입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은 1 플러스 a. a의 값은요, 여러분, 마이너스 4입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인 이 직선 또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지난대요. y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3, x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겠습니다. b의 값은 마이너스 2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실제로 대칭축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문제 8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 9번 보겠습니다. 문제 9번은요, 여러분, 쪼매난 별표 할게요. 쪼매난 별표 하고요. 요거 물결치겠습니다. 뭐냐면 y 꼴 x에 대하여 대칭 물결칠게요, 여러분. 지금 유리함수가 두 개 주어져 있어요. 이게 y 꼴 x에 대하여 대칭이래요. 자, 문제 9번이요. 페이지 추가. 문제 9번이요. y 꼴 x에 대하여 대칭. 자, 물결 치고요. 아래쪽으로 화살표 내려서 적습니다.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역함수 관계에 있다. 역함수 관계에 있다. 역함수 관계이다라는 걸 그냥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너무 적나라해서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걸 돌려서 y 꼴 x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리함수 두 개가 존재해요. y는 ax 더하기 6분의 6x 더하기 1과 y는 3x 마이너스 6분의 bx 더하기 1 요거 두 개가 무슨 관계에 있다고요? 역함수 관계에 있답니다. 뭔 말이에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이 식을요. 역함수를 구하면요. 오른쪽에 있는 식이 된다. 요 뜻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y는 ax 더하기 6분의 6x 더하기 1 이 아이의 역함수를 구해봅시다. 역함수를 구하려면요. y랑 x랑 위치 바꿔야 해요. y 자리 대신에 x 자리 대신에 y를 대입합니다. 자, 플러스 6 플러스 1 요래 놓고 나서 y 자리 대신에 x 자리 대신에 y 요렇게 집어넣을게요. 이게 역함수예요. 그런데 역함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y는 꼴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 아이를 y는 꼴로 나타내는 과정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분모에 있는 ay 더하기 6을요. 왼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a의 y 더하기 6 곱하기 x는 6의 y 더하기 1이래요. 전개하겠습니다. 이 y를 전개하면 axy 더하기 6x는 6y 더하기 1이 되고요. y는 꼴로 고쳐야 하기 때문에 6y를 왼쪽으로 6x를 오른쪽으로 이항시킵시다. 이항을 시키면 axy 마이너스 6y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1 이렇게 바뀌고요. y는 꼴로 고쳐야 하니까 엄마 이게 뭐죠? 이것이 뭔 일이다냐.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우선 이거부터 풀고 이거 안 되네 아무것도. y는 꼴로 고칠게요 여러분. 아 진짜. 얘를요, y는 꼴로 고치겠습니다. ax 마이너스 6 전체의 y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래요. 그래 놓고 나서요, 펜 색깔, 그래 놓고 나서요, y는 꼴로 고치겠습니다. y는 꼴로 고치면은요, ax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요. 여기에 구한 이 식이, 역함수 식이 뭐랑 같다고요? 얘랑 같다고요. 자, 비교해 보세요. 지금 분모의 상수 마이너스 6 일치예요. 따라서 a의 값은 3. 마찬가지 분자의 상수 플러스 1 플러스 1은 같아요. 따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6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사실은 유리함수에서요, 제일 중요한 건 처음이자 끝은 점근선이 제일 중요해요. 역함수는 그다지 중요한 과정이 아닙니다. 뭐, 안 배운다 이건 아니에요. 배우기는 하는데 방금 봤잖아요. 그런데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역함수 문제를 꼭 내야 한다면 무리함수 파트에서 역함수 문제를 낼 거예요. 만약에
그래도 문제에 여유가 남는다면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다룰 수는 있겠지만 유리함수의 역함수 시험 문제를 내가 꼭 내겠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로 얘 하나 한번 알아볼게요. 선생님이요,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는요, 이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외우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y는 그냥 한번 참고로 ax 더하기 b에 cx 더하기 d 이 아이의 역함수를요 한번 구해봅시다. y는 뭐냐면 a랑 d 있잖아요. 여기 대각선에 있는 거 요거 a랑 d는요 위치를 바꿔줍니다. dx 더하기 a 요렇게 a랑 d 상수 위치만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b랑 c는요 부호를 바꿔줍니다.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cx 역함수 구하면 이렇게 된대요.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 우리 한번 역함수를 구해볼게요. 이 부분 필기 안 해도 여기는 필기 안 해도 돼요. 얘 결과만 필기해도 됩니다. y는 ax 더하기 b에 cx 더하기 d 분모가 cx 더하기 d예요. 여러분 이 아이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x, y 위치 바꿔줍니다. x는 cy 더하기 d분의 ay 더하기 b 크로스로 곱할게요. cxy 더하기 dx는 a의 y 더하기 b y는 꼴로 고쳐야 하니까 얘 이항시킬게요. ay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cx 마이너스 a의 y는 요거 dx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dx 플러스 b가 됩니다. 따라서 y는요 cx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dx 플러스 b예요. 쌤 이거 이상한데요. 지금 플러스 a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a예요. 여러분 뭘 걱정하나요? 분자 분모에 이렇게 똑같이 마이너스 1을 곱해보세요.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요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cx 플러스 a분의 플러스 dx 마이너스 b 요래 됩니다. 비교해보세요. 비교해보세요. 똑같지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선생님이요,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뭔가 오류가 생겼었나 봐요. 자, 문제 9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문제 10번, 다음 중 유리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두 고르시오.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요. 요거 별표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y는 x-1분의 2x 플러스 5 식의 일반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자마자 바로 점근선에 대한 내용 나와야 합니다. x 점근선은 1이고요. y 점근선은 x의 개수분의 y의 개수, y 점근선은 2입니다. 그랬을 때 특징 4가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정의역에 제한이 생겼었습니다. 어떻게요? 실수 x를 원소로 가지는데 1을 제외한 모든 실수역, 이것인 모든 실수를 정의역으로 가집니다. 그러니까 정의역에 제한이 생겼었잖아요. 분모 0 만들어주는 거 제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대칭 기준점 뭐 이런 거 다 뭐부터 봐야 되냐면 점근선부터 봐야 했죠. 점근선은요. X 점근선은 1, Y 점근선은 2였습니다. 이 점근선의 교점을 뭘로 가져요? 대칭 기준점으로 가져요. 그 다음에 대칭 축도 뭐를 지나요? 기울기는 뿔마 1이고 1,2를 지나는 직선 두 개가 대칭 축이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 더 첨가할게요. 뭐냐면 이 점근선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치역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요거 보세요. X 점근선, Y 점근선 그어볼게요. X 점근선은요, 여러분 1입니다. X 점근선 1입니다. Y 점근선은 2입니다. 이렇게 딱 점근선을 그어놓고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런데 이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 보세요. X 점근선 1은요.
X 점근선 1은요. 점점 근접하지만 결코 만나지는 않는 그러한 선입니다. 점근선은 뭐라고요? 점점 근접하는 선이라고요. 결코 만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함수는요. 1, 3, 4분면의 요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요. 여러분. 점점 근접하지만 결코 이 x 이꼴 1이라고 하는 이 직선과 이렇게 만나지 않아요. 만나지 않습니다. 가까이 갈 뿐이라고요. 왜 안 만나죠? 왜 만나면 분모 0 만들어주기 때문에 절대로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점근선으로 가졌고 그 점근선을 제낀 나머지를 정의역으로 가졌다고요. 치역도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y꼴 2라고 하는 이 점근선 한번 보세요. 이 점근선도 마찬가지로요. 가까이 가기는 가지만요. 결코 만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만나지 않아요. 왜 만나지 않아요? 만나면요. x 1 돼야 돼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y에다가요. 절대로 2를 대입할 수 없습니다. 지날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치역도 뭘 제껴야 돼요? 2를 제껴야 해요. y를 원소로 가지는데 2를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치역 부분도 제낍니다. 사실은요, 유리함수에서요, 점근선이 가장 중요하고 점근선이 사실은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점근선을 알고 나면 대칭 기준점, 대칭축도 구할 수 있고 정의역, 치역도 찾을 수 있거든요. 요거 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제일 먼저 8,3 지난다 라고 했어요. 기억, 진짜 실제로 8,3을 지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대입해서 성립하면 지나는 거잖아요. 자, 대입해 봅시다. x 대신에 8, y 대신에 3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3은 8-1분의 8 집어넣으면 8이 16 더하기 5, 즉 7분의 21. 3. 오케이. 성립하네요. 그래서 지난다. 그 다음에 니은이요. 니은의 점근선은 x 이꼴 1, y 이꼴 2이다. 오케이. 요것도 참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디귿에요. 4,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자, 이제 요거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여러분 우선 점근선을 긋습니다. 요거 두 개 딱 지울게요, 여러분. 점근선을 긋습니다. 점근선을 그은 다음 어떻게 하죠? 네, 그래프 모양을 결정합니다. 모양 결정하려면 대분수꼴로 바꿔야 되겠네요. 자, 대분수꼴로 바꾸겠습니다. 여기 x 앞에 개수가 2이므로 2로 이렇게 딱 묶어내고 괄호 안에 x-1과 같은 수 들어가고 살짝 분배해 보세요. 2x-2네. 근데 주어진 식이 플러스 5네. 떨거지 얼마 붙어야죠? 7 붙어야 하죠. 그럼 이 아이는 x-1분의 7 더하기 2입니다. 분자가 뭐예요 지금? 7 양수예요. 1, 3, 4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선생님 1, 3, 4분면 이제 그래프 그려질게요. 모양 결정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y절편 체크해야 돼요. 지나는 한 점을 y절편으로 체크하면 편안하다 그랬잖아요. x에 0을 대입해서요. y절편 체크하겠습니다. x에 0 넣을게요. 마이너스 1분의 7 더하기 2입니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7 더하기 2니까 y절편이요. 마이너스 5입니다. 여기 예. 마이너스 5를 y절편으로 하면서 1, 3, 4분면에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대요. 그러면요 여러분 4, 4분면 4, 4분면 지나지 않는다 했잖아요. 4, 4분면 뭐예요? 이거 4, 4분면이라고 하면 안 돼요. 4, 4분면은 기존의 좌표평면 여기 얘가 4, 4분면입니다. 당연히 여기 지나가고 있잖아요. 맞지요? 4, 4분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리을이요. 겹쳐진다. 모양으로 결정하라는 뜻이에요. x-1분의 5x 플러스 2랑 모양이 겹쳐지는지 변형해 보겠습니다. x-1분의 5로 묶어낼게요. 분모 x-1이므로 분자에도 x-1 집어넣고 살짝 전개하세요. 5x-5네. 그럼 기존에 플러스 2가 돼야 되네. 떨거지 7부터야 하는구나. y는 x-1분의 7 더하기 5. 분자에 여러분 주의하세요. 분모의 x 개수가 1일 때
분자의 상수가 모양 그리고 사분면을 결정합니다. 당연히 겹쳐지지요. 모양 같잖아요.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11번입니다. 11번도요. 여기 보세요. 11번이요. 사실 수능에 나와갖고 요 비슷한 문제가 수능에 나와서 이제 대박 친 다음에 그 당시 때는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였겠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모의고사에 기출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요. 보세요. 결국은 삼각형 ABC 넓이가 8일 때 이거는요. 밑변의 길이 높이 찾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넓이 8이라는 거 요거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산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유리함수로 좌표를 찾아야 한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자, 이거 봐봐. 다음 그림과 같이 유리함수 y = x분의 1의 그래프 위의 점 A가 먼저 언급이 됐다는 말은 점 A를 좌표 무언가로 두라 이 소리예요. 미지수 사용해서 좌표 A를 뭐 콤마 뭐 이렇게 두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X축, Y축에 평행한 직선 A를 미지수로 둬서 좌표를 정해 놓으면은요. 이거를 X축에 평행하면 Y 좌표 같다. 그래서 B 좌표를 요거 이용해서 좌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얘도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서 만들어진 점이 C잖아요. 그러면 C의 좌표도요. 얘네들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A, B로 두고 요걸 C, D로 두고 얘를 E, F 이따구 짓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A를 이용해서 점 B, 점 C를 나타내라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유리함수 y는 x분의 k. k가 지금 분자 상수예요. k가 1보다 커요. 원점에서부터 멀어진 그래프잖아요. 지금 요거까지 이제 문제를 봤으면 요 뒤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에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좌표평면 위에 y = x 그래프가 먼저 그려져 있습니다. y = x 그래프를 먼저 이렇게 그릴게요. y = x분의 1 그래프입니다. x분의 k 그래프는요. 원점에서 약간 멀어지게 뭐 이렇게 그려놨어요. 약간 극단적으로 그렸어요. 여러분 x분의 k 그래프입니다. k는 1보다 크대요. 그래놓고 나서 제일 먼저 점 뭐를 찍었냐면요. x분의 1 위에 극단적으로 이렇게 a를 찍었어요. 그래프 위에 a를 찍었다. 미지수 사용해서 나타내라는 뜻이에요. 자, 미지수 짜자자자자자자자 요래 사용할게요. 이거를 a라고 둡시다. 선생님, x가 a예요. 그 y 얼마예요? a분의 1이에요. a분의 1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 문제에서 뭐랬냐면요. x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선그을 했어요. 이거 b. y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선그을 했어요. 이거 c. 이렇게 BC를 정하라고 했거든요. 아, 그러면 보세요. 요점 B입니다. B라고 했을 때 선생님 B도요. 이거 B, 1에 둬도 돼요? 아니요. 그렇게 두지 말라고 했어요. 어떻게 두라 그랬어요? 이거 이용해서 나타내라 했습니다. 지금 X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 아이의 Y 좌표가 A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X 좌표 어떻게 찾아요? 모르지요. 세모. 이렇게 두면 돼요. 자, 이제 우리 나중에 세모 찾을게요. C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점의 좌표를 C라고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Y축이랑 평행하게 그으라는 말은요. 이 점 C의 좌표를 A, 요렇게 두라 이 소리예요. X 좌표 같잖아요. 아, 그러면 선생님 얘는 어떻게 구해요? 왜 못 구해요? 여기다 X에다 A 집어넣으면 Y 좌표는 A분의 K가 됩니다. 요거 뭐라고요? A분의 K라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세모 찾아볼게요. 선생님, 얘가 지금 세모를 찾아야 해요. 근데 점비가 어디 위에 있습니까? 이식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기 때문에 대입할게요. x 대신에 세모, y 대신에 a분의 1 대입하겠습니다. 아하, 크로스로 곱하네. 세모는
KA. 얘 얼마라고요? KA라고요. 이때 만들어진 삼각형 ABC 면적이 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적만, 삼각형만 따로 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 삼각형 따로 떼올게요. 요거 A, 요거 B, 요거 C. A의 X좌표 A, B의 X좌표 AK, A의 Y좌표 A분의 1, C의 Y좌표 A분의 K. 이거 면적은 8. 자,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됩니다. 밑변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밑변의 길이 곱합니다. 높이 어떻게 구하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구합니다. 자, 밑변 곱하기 이거 A가 공통되네. A로 묶어냅시다. 곱하기 높이 이것도 분모 A네. 공분합시다. K-1 삼각형이므로 곱하기 2분의 1 하면 면적 8이 된대요. 이거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 맞죠? 아, 맞네요. 자, 그런 다음에 AA를 날릴게요. 아, 그러면 분모 2분의 1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16은요. K-1 곱하기 K-1, K-1의 제곱이지요. 이 아이요. K 전개해서요. K에 관한 2차방 풀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제곱해서 16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뿔마 4요. 따라서 K의 값은 5가 되던지 K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K1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K의 값은 5라고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유리함수가 끝났고요. 바로 무리함수 스티커 한번 붙여볼게요. 자, 무리함수 스티커를 붙이고요. 요거 봅시다. 이거 여러분 미안해요. 오타예요. 이거 요렇게 지우세요. 보세요. 지금 근호 안에 위에도 루트 안에 제곱이 있고요. 밑에도 루트 안에 제곱이 있습니다. 미안해요. 요거 요렇게 바깥으로 빼세요. 아셨죠? 요래 놓고 나서 무리식과 무리함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를 붙이고요. 자, 요거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요. 우리 보통 무리식이라고 하면은요. 루트가 들어가 있는 식, 아니, 무리수부터 한번 볼게요. 무리수라고 하면은요. 근호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 솔직히 얘는 무리수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파이, 요런 아이들을 우리는 무리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무리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근호가 포함되어 있는 식을 우리는 무리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리식을 계산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을 한번 체크할 건데요. 위에는 근호 안에 제곱이 들어가 있고요. 밑에는요. 근호 바깥에 제곱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 이거 제곱이랑 루트랑 똑같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A 나오고 이거 A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랬다면 얘가 왜 나왔겠어요? 근호 안에 들어가 있느냐, 근호 바깥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자,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바깥 안에, 위에가 지금 안에 있는 거죠. 근호 안에 제곱이 들어가 있는 아이는 제곱이 영향을 주는 게 얘가 먼저입니다. 요거. 아, 이거 뭐야? 여기에 먼저 영향을 준다고요.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루트에 마이너스 2의 제곱 한번 볼게요. 쌤, 이거 두 개 그냥 이렇게 날리면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요? 루트에 제곱이 영향을 주는 거 예. 괄호 안에 있는 거 먼저 영향을 이렇게 준다고요. 이거 얼마입니까? 2지요. 이거 그냥 2 아니지요. 절대값이어서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플러스 2가 되어 나오잖아요. 맞지요? 이거 뭐랑 같다고요? 절대값의 A와 그 결과가 같다고요. 결과가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바깥에 제곱이 있는 건 뭡니까? 바깥에 이렇게 제곱이 있는 건 뭐예요? 얘는요. 영향을요. 어디에 먼저 주냐면 여기에 먼저 줘요. 근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2에다가 루트 씌워놓고 바깥에 제곱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요. 제곱이에요. 뭐예요? 루트 2의 i로 바뀌지요. 아, 얘는 뭡니까? 제곱은 어떻게? 루트에도 분배되고 i에도 분배되어서 2 곱하기 i 제곱 마이너스 2 요래 나온대요. 뭔 말이에요? 이거 그냥 요대로 날리는 거랑 같다고요. 얘는 그냥 a로 빠져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근호 안에 제곱이 있는 경우와 근호 바깥에 제곱이 있는 경우가 각각 계산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 요거 주의하도록 합시다.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무리식이라고 하는 거. 둘 중에 하나는 무리식이고 하나는 무리식이 아니래요. 근호의 마이너스 2 얘랑 루트의 x 마이너스 2 전체의 완전 제곱 얘랑 요거 둘 중에 하나는 무리식이고 하나는 아닙니다. 뭐가 아니에요?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죠. 왜? 우리 위에서 봤잖아요. 근호 안에 제곱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빠져나오는 거랑 같다고요? 절대값 씌우고 x-2로 빠져나오는 거와 결과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무리식 아닙니다. 절대값이 들어있는 다항식일 뿐이죠. 무리식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무리식이 됩니다. 근호 안에 x의 값에 따라 루트 무리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 아이를 우리 무리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무리식에서요. 함수로 한 발짝 더 나가야 해요. 자, 보세요. 무리식에서 이제 우리 함수로 한 발짝을 더 나가야 하는데 함수는요. 기본 가정이 뭐냐면요. 실수 범위 내에서만 함수를 정의하도록 합니다. 왜냐? 함수라 함은 그래프가 뒤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래프가 뒤따라와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요. 좌표 평면 위에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지요. 좌표 평면이라는 게 뭐예요? 수직선을 두 개 크로스로 해놓은 게, 크로스로 겹쳐놓은 게 좌표 평면이에요. 함수라 하면 수직선에 표현할 수 있는 수를 기본 가정으로 깔고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수직선에 표현할 수 있는 수가 뭐예요? 실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무리식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동그라미 3번 무리식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선생님 근호안에가 요거처럼 마이너스인 경우는요. 여러분 허수 단위 i가 빠져나와서 허수까지 확장이 되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수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무리식은요. 반드시 실수 범위 내에서만 정의되는 것을 약속하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호 안의 식이 뭐가 되어야 해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요. 그 다음에 근호가 포함된 이런 분수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모는 0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따라서 무리식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근호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분모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는 거 요거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요거는 따로 필기를 할게요. 동그라미 4번 유리화입니다. 사실 유리화가 그렇게 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요. 유리화를 하는 목적은요. 분모를 유리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유리화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루트 2분의 1 이거를 유리화하여라. 그러면 분모 루트도 싫은데 분수까지 다 싫잖아. 분모에 무리수가 있는 거 더 짜증나잖아. 그래서 얘를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해서 2분의 루트 2로 유리화를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분모의 유리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요. 그냥 유리화를 합니다. 간단하게 근호를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유리화를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분모만 유리화 시킬 때도 있고 분자만
유리화시킬 때도 있고 분자, 분모 모두를 유리화시킬 때도 있겠습니다. 그것은요, 뒤에 예제가 딱 하나 나오더라고요, 교과서에. 그거를 통해서 풀어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무리함수, 무리식 함수 라고 해놨거든요. 요거 괄호하세요. 무리함수입니다. 무리함수 y 이꼴 루트 x의 특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무리함수는요, 여러분 유리함수보다는 더 쉬워요. 더 쉬운데 그래프를 그리는 데에 있어서 역함수 이용해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거, 이거 하나가 조금 짜증이 나거든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 순서에 따라서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로마 1번입니다. 유리함수는요, 마찬가지로 정의역과 치역에 제한이 생깁니다. 정의역에 제한이 생깁니다. 왜 제한이 생겨요, 선생님? 뭐 때문에요? 네, 당연하죠. y꼴 루트 x잖아요. 근호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함수잖아요. 근호 안이 뭐가 되어야 합니까? 근호 안의 식이 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기 때문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근호하는 식이 뭔데요? x잖아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정의역의 제한이 생깁니다.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 볼게요. x를 원소로 가지는데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라는 제한이 생긴다는 거 체크해 놓고요. 자, 그 다음 치역에도 요거는 약간 제한이 생긴대요. 처음부터 바로 언급을 할게요. 왜냐하면 유리함수에서 사실은 치역은요, 별다른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얘는 제일 중요한 끝판왕이 있었거든요. 점근선이라고 하는. 이게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언급했다면, 무리함수는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 중에 하나가 시작점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치역도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y는 루트 x로 표현이 된대요. x가요, 변수예요. 변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뀌는 수라 이 말이에요. x가 변함에 따라 y도 따라 변합니다. y는요, 따라 변하는 수예요. 자, 그러면 x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땡땡땡땡 수 한번 넣어보세요. 그거에 따라 y도 바뀔 겁니다. y의 값이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땡땡땡땡 계속 변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 뭐냐면 y 부호는 변하지 않아요. 선생님, y 부호 다 플러스네요. 이거 왜 이래 돼요? 요거 때문에 결정되기, y 부호가 이걸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y 앞에, 요 근호 앞에 마이너스 부호 있습니까? 없거든요. 없다는 말은 플러스라는 소리거든요. 아, 그래서 치역도 요거 어떻게 제한이 생기는구나. 아, y는 0보다 커야 하는구나. 그죠? 그럼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큰 수를 넣을 때는 y 항상 플러스 나왔었어요. x에 이제 0을 한번 넣어봅시다. 루트 0 보세요. 0이라고 하는 거는요, 앞에 뿔말을 붙이나 루트를 붙이나 항상 얼마입니까? 0이지요. 아, 그래서 치역은 0이 될 수도 있구나. 아하. 치역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y를 원소로 가지는데 이 y도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를 치역으로 가지는구나. 이거인 실수를 치역으로 가진다라는 거, 요 정도 체크하고요. 정의역과 치역에 제한이 생깁니다. 요거 하나 체크할게요. x 요거 x가 이거이면 y는 허수가 나와버려요. 허수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함수 정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수 정의할 수 없다는 거. 요거까지 딱 체크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약간이 아니고 무지 매우 겁나게 중요합니다. 로마 2번이요. 자, 보세요. 우리 유리함수 그래프 그렸던 거 기억해 보세요. 이래가지고 점 탁탁탁 찍어가지고 예쁘게 탁탁탁 찍어가지고 예쁘게 연결했거든요. 무리함수는요,
점 탁탁 찍어가지고 예쁘게 연결 안 합니다.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역함수를 이용해서 무리함수,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뭔 말이냐면 y 꼴 루트 x의 역함수를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y 꼴 루트 x 단 x도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요. 맞죠? 정의역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치역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이 아이의 역함수를 한번 그려봅시다. 역함수라고 하는 건 xy 문자 위치 바꿔줘요. 이렇게. 그런데 그냥 얘만 바꿔주면 안 돼요. 괄호 안에 있는 요 x도 바꿔줘야 돼요. 뭘로? y로. 이 y도 바꿔줘야 돼요. 뭘로? x로. 아, 선생님. 그러면 이 루트 x라고 하는 이 무리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면 요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무리 함수의 XY 부호도 이렇게 되네요. 근데 우리 함수라고 하면 보통 Y는 꼴로 나타내잖아요. 양변 제곱할게요, 선생님. 그래서 Y는 X제곱입니다. 단 Y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 X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요. 이거 몇 사분면이죠? X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Y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네, 1사분면입니다. 자, 보세요. 이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요거 여기서는요, 여러분. 얘가 원함수예요. 이거 원함수. 얘가 역함수예요. 이거 역함수. 우리 함수 단원에서 어떻게 썼냐면 원함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역함수 그래프 그렸어요. y꼴 x 대칭 이동해가지고 원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무리 함수는요. 역함수를 내가 아는 거잖아요. x제곱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역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반대로 원함수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 표시할게요. 자, 정중앙에 x축, y축이 아니라 여기 밑에서 한 줄 띄우고 x축, 왼쪽에서 한 줄 띄우고 y축 이렇게 딱 체크. 이렇게 딱 체크하겠습니다. 요래 놓은 다음에 아니에요. 요래 놓은 다음에 이제 역함수 그래프 먼저 그릴게요, 여러분. 역함수 그래프 먼저 그립니다. 보세요. x제곱 그래프예요. 요거구나. 1,1 지나고 2,2, 3, 4 요거 지나고 3, 쭉! 요게 역함수예요. y 꼴 x제곱 그래프입니다. 근데 선생님, 역함수가요. 1사분면에서만 그래프 그려야 하잖아요. 네. 그럼 뭡니까? 여기에서부터 쫙. 요거예요. 요거. 요 부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워요. 자자자자자자자 지워요. 이게 역함수 그래프예요. 이거 이용해서 자, 이제 원함수 그릴 거예요. 선생님, 원함수 어떻게 그립니까? 왜 못 그립니까? y 꼴 x 대칭이잖아요. 역함수가 뭐예요? 아이씨, 지워졌네. 미안해요. 역함수가 뭐예요? y 꼴 x 대칭 이용해서 그리잖아요. 자, y 꼴 x 그래프 그립니다. 보세요. y 꼴 x 요거 지나고 요거 지나고 요로 2, 3, 4 요렇게 요거 노란색 이거 얘가 y 꼴 x예요. 여러분 이게 y 꼴 x예요. 이거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거예요. 접으란 말이에요. 이 노란 색깔을 접는 선으로 해서 파란 색깔을 겹칩니다.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고, 어떻게 되나요? 뭔지는 모르지만 예쁘게 그리고 싶은데 하여튼 요래 된대요. 이게 y 이꼴 루트 x의 그래프가 된답니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우리 y 이꼴 루트 x 그래프의 특징을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3번입니다. y 이꼴 루트 x의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일사분면에서 역함수를 그리고 이 아이를 y 꼴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더니 빨간색 얘가 원함수의 그래프였어요.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무리함수 그래프지요. 근데 선생님 무리함수 얘도 보니까 일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뭐예요? 시작점이 0,0입니다. 시작점이 0,0이라는 거. 0,0에서 시작. 그 다음 두 번째. 얘 지금 위로 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증가함수입니다. x가 증가함수라는 건 이거예요. x가 증가함에 따라 대응하는 y 값도 점점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물론 올라가는 비율은 작습니다. 하지만 x가 증가함에 따라 y가 점점 증가하는 증가함수입니다. 이렇게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이게 증가함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한국말이에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이건 한국말이란 말이야. 수학에서는요. 증가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x1보다 x2가 더 크면 fx1보다 fx2가 더 크다. 이게 증가함수를 나타내는 수학적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위로 볼록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지금 빨간 함수도 증가하고 있고요. 파란색 역함수도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증가하는 형태가 약간 달라요. 얘는 완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얘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를 위로 볼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우리 미분 파트 이제 2학년 올라가서 미분 파트를 배우잖아요. 그러면요.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에 따라서 미분 두 번 한 수치를 가지고 이거를 비교하거든요. 정말 멋지죠. 지금 1학년에 위로 볼록을 언급을 하고 이거를 2학년, 3학년에 미분과 이계 미분을 빌드업을 해가지고 3학년 문제에서 빡 터트려가지고 모의고사에 이걸 다 합해갖고 나온다고요. 나 정말 수학 사랑해 얘들아. 빌드업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서 나중에 진짜 끝에 가가지고 꽃을 피우는 거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함수의 가장 예쁜 점이에요. 함수는 정말 아름다운 아이야, 얘들아. 요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알았죠? 무리함수의 특징은 요거 세 개가 다예요, 사실.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거. 시작점은 0,0이라는 거, 증가함수라는 거, 위로 볼록이라는 거.